안녕하세요, 여러분. 홈 트레이닝 시 운동상해 예방을 교육하게 될 유현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건데, 다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상해가 무엇인지 일단 개념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운동 연습이나 경기 중에 입게 되는 신체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신체의 부상이 다칠까요? 왜 우리가 운동 중에 다치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외부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장시간 동안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할 때 신체에 데미지를 입겠죠.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거나 그러면은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나 장비의 결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이 부족해서 다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고 신체에 부상을 입힐 만한 것들은 치우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확실히 한다면 운동 상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운동상해 유형 대표적인 4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통증, 근경련, 타박상, 근염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한 손상일 경우에는 탈구, 어깨가 빠진다거나 무릎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골절, 뼈가 약간의 금이 간다거나 근파열, 근육이 이렇게 심각하게 파열을 당한다던가 이렇게 심각한 손상도 있는데 우리는 운동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4가지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통증입니다. 근통증의 원인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근육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근육신경에 피로가 쌓여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지연성 근통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그때 운동을 하고 나서 24시간, 48시간 이후에 좀 급격한 근육 통증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근육 속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는 근통증이 일어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근통증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좀 약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 직후 정리운동 그리고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면 근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예방 및 치료 한번 볼까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충분히 늘려준다면 준비운동이에요. 이렇게 늘려준다면 근통증이 덜 할 수 있고 만약에 운동 상황에서 근통증이 일어날 때에는 잠깐 중단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세요. 가벼운 운동 강도로 시작한다면 근통증이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셀프 마사지로 손으로 목이나 이렇게 근통증이 발생한 근육 주변을 풀어준다면 손쉽게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근경련이에요. 근경련은 근육과 신경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떨게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보통 격렬한 스포츠, 축구나 농구,
뭐 이런 스포츠를 할 때 다리나 이런 종아리 부분에 근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경련은 해당 근육이 뭉치고 굉장히 아픈 통증을 일으켜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육이 근경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목을 이렇게 발가락을 천장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보통 종아리에 날 때 천장 위로 올려주면은 이제 근육이 이완돼서 근통증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실시해서 뭉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경련을 일어났을 때 가벼운 걷기나 정리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서 뭉친 부위에 갖다 대면은 근육이 좀 이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박상입니다. 타박상은 보통 친구들이 어깨를 세게 손으로 주먹으로 쳤을 때 그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사람 또는 물체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맞거나 부딪혀 생긴 상처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운동 상황에서는 뭐 공 같은 게 몸에 탁 맞아서 멍이 들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멍이 들면은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라이스 요법입니다. 라이스라고 해서 밥이 아니고요. R, I, C, E 이렇게 영문자 앞글자를 따서 정리한 건데 라이스에서 R은 레스트입니다. 휴식. 여러분이 타박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당한 부위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둘째 I, IC 얼음찜질인데 부상당한 부위에 얼음찜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음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직접적으로 부상 부위에 갖다 대지 말고 수건이나 거즈 등에 싸서 간접적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C 압박입니다. 컴프레스. 해당 부위를 고정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 부위에 이렇게 혈액이 좀 많이 피가 몰려서 부종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회복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엘리베이트 올리기인데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근염좌입니다. 근염좌는 대부분 여러분이 발목을 삐거나 그런 것들을 근염좌라고 하지요. 외부의 강한 힘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입니다. 이때 정말 상당하게 아프고 좀 붓기가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부상당한 부위를 움직이지 않는 것, R, 레스트. 두 번째, 얼음찜질. 부상당한 부위에 얼음찜질을 한다. 보통 여러분이 홈트레이닝 할 때는 냉장고가 있어서 그 얼음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얼음찜질을 할 수 있죠. 학교나 이런 체육 상황에서는 빨리 보건 선생님한테 가서 얼음을 받아서 얼음찜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 부탁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압박, 컴프레스. 해당 부위는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염좌일수록 이 부분을 움직이면은 인대가 더 늘어나거나 찢어지기 때문에 압박하고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 올리기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다리를 이렇게 높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운동상의 대처 방법. 운동상의 대처 방법. 생활안전. 운동상해란 운동 연습이나 경기, 활동 중에 입게 되는 부상. 오늘은 상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중 외상은 4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처 부위를 식염수 또는 소독약으로 소독한 후 연고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해요.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은 다음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댄 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요.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출혈을 막고
상처 부위를 높이고 환자를 안정되게 눕히며 지혈을 하면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요. 출혈이 멎기 전에는 음료수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타박상은 얼음으로 마사지해요.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유럽에서 아이싱이죠. 파상풍균에 대한 항균 주사를 맞아야 하고 바로 의사에게 상처 부위를 보여야 해요. 상해가 가벼우면 얼음찜질을 해주고 심한 경우에는 압박붕대로 부기를 막은 후 곧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탈구된 관절을 부목으로 고정시킨 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건 심각한 손상이 골절 부위에 해당되겠죠? 부목을 대어 고정시키고 환자를 따뜻하게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쇼크를 예방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상처 부위에 찬물이나 얼음찜질을 해주어야 해요. 상처에 붙은 부분은 떼려고 하지 말고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지 말아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를 화상은 받도록 집에서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이 사이에 수건 등을 넣어주며 환자가 발작 도중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회복할 때까지 그대로 두고 옷깃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운동 상해 및 대처 방법을 알아둔다면 훨씬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쁜 간호 선생님의 친절한 운동 상해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온찜질과 냉찜질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요. 다쳤을 때 언제는 온찜질하고 언제는 냉찜질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볼까요? 네, 온찜질의 효과는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경우라고 해요. 이때는 아까와 같이 근경련일 때에는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냉찜질의 효과 한번 볼까요?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이제 차갑게 하면은 혈류량이 감소하고 출혈을 억제하고 염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운동 상황에서 다칠 경우에는 근통증 또는 타박상, 근염자 같은 것이 발생할 때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냉찜질을 어느 정도 해주고 난 이후에는 한 하루 정도 이틀 지날 때에는 이제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Q&A. 자, 선생님, 운동은 근육이 아파야 효과가 있나요? 아, 맞아요. 운동은 꼭 근육이 아파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 좀 찌릿찌릿하는 전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것은 너무 과부하게 무리하게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은 그만하셔야 돼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